운동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쉴 때 자란다는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후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근육이 성장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했을 경우 해당 부위는 최소 48에서 72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헬스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 트레이너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회복 주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버트레이닝이나 부상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시간 개념이 정말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일까요? 실제로 개인의 회복 능력은 운동 강도와 볼륨, 평소 컨디션, 수면 패턴, 영양 상태, 스트레스 레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반드시 휴식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법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런 기존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활동적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들을 24시간 휴식 그룹과 48에서 72시간 휴식 그룹으로 나누고 12주 동안 주 3회 동일한 훈련 세션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훈련 조건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세트 수와 반복 횟수, 사용 중량 등은 양 그룹 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10회 반복 최대 근력과 제지방량의 증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곧 하루만 쉬고 다시 훈련해도 기존 통념처럼 2에서 3일의 회복 기간을 둔 그룹과 근육, 적응 효과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훈련 세션 사이에 반드시 48시간 이상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기존 믿음에 도전하는 결과이며 근육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결론은 2016년 포르투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훈련된 남성 21명을 대상으로 하루만 쉬는 그룹과 4,872시간을 쉬는 그룹을 나누고 7주간 동일한 주 3회 훈련을 실시한 결과 양쪽 모두 벤치프레스와 레그프레스에서 비슷한 근력 향상을 보였으며 근육 두께의 증가 또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루만 쉬는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근력 향상에서 약간의 이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근육의 회복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실제 운동 계획을 짤 때 세션 간 회복 간격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회복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며 개인의 피로도, 회복력, 수면 상태, 영양 섭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훈련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향상이 목표일 경우 세트 간 3분에서 5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줄리어스 핑크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RM의 50에서 90% 수준의 중량으로 훈련할 때 세트 사이에 3에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두면 반복 횟수를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 세트 동안 훈련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절대 근력의 향상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근육 성장, 즉 근비대가 주요 목표라면 세트 간 휴식은 30초에서 90초 사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짧은 휴식은 대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분비를 더 크게 자극하며 이는 근육세포의 팽창과 단백질 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비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짧은 휴식을 적용한 그룹은 각 세트에서의 퍼포먼스는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근육 크기 증가에 있어서는 유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대사성 피로와 근육 내 혈류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요약하자면 세트 간 긴 휴식은 중량 유지 및 신경계 회복에 유리하여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고 짧은 휴식은 근육 내 대사적 자극을 높여 근비대에 더 적합한 전략이며 훈련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훈련 빈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19년 조로니와 동료들이 수행한 실험이 있으며 이들은 훈련 경험이 있는 남성 18명을 모집하여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전통적인 프로 스플릿 방식으로 각 근육군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자극하도록 구성했고
다른 그룹은 풀바디 루틴을 통해 주 5회에 걸쳐 동일한 근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주간 총 운동량과 세트 수를 수행했다는 점이며 실험 기간은 20주로 비교적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복합 운동들, 예를 들어 백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등에서는 두 그룹 모두 근력 향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비대 측면에서는 풀바디 루틴을 수행한 그룹이 삼두근, 이두근, 광배근 등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는 더 자주 반복되는 자극이 근육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 훈련 빈도를 늘리는 것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각 세션에서 과도한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으면서 자주 반복하는 방식은 회복과 자극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입니다. 다만 이 역시 총 운동량을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단순히 빈도만 늘리고 볼륨을 줄인다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간 볼륨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훈련 빈도는 고정된 정답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 훈련자의 목표, 회복력, 일상 루틴에 따라 조정 가능한 변수이며, 주간 총량을 기준으로 빈도를 설계할 때 근비대에는 조금 더 높은 빈도가, 근력 향상에는 비교적 낮은 빈도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왔던 48에서 72시간 회복 법칙이 생각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만 쉬어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싱가포르와 포르투갈 연구, 세트 간 휴식 시간을 목적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핑크의 연구, 그리고 훈련 빈도를 늘려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로니의 실험까지, 이 모든 결과들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훈련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작정 매일 운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통이 심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충분히 쉬어야 하고, 반대로 몸 상태가 좋고 회복이 빠르다면 기존보다 짧은 간격으로도 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여러분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훈련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훈련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